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시리즈로 웨비나하고 시리즈로 연결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비대면 POC, 그러니까 레드의 오픈시프트에 대한 비대면 POC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비대면 POC 하는 그런 이제 데모 시연들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레드에서 오픈시프트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과 또 주요 피처들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 오픈시프트가 무엇인지 한국 레드햇의 임종진 기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먼저 이게 오픈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겁니까?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컨테이너, 그 밖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는 머신러닝, AI, 빅데이터 등등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 쿠버네티스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스트럭처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이 오픈시프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오늘 세션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오픈소스 다 찾아가지고 네. 엄청난 내공이 있으면 다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굉장히 그것도 지난 시간이 들 거고 에너지가 들 거고 그죠?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원스톱으로 다 제공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건지?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햇의 솔루션 아키텍트를 하고 있는 임종진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과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도입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술들을 도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컨테이너 환경, 즉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오픈시프트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레드햇에서는 원래 리눅스를 전문으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OS는 오픈시프트다. 즉 리눅스가 아닌 우린 오픈시프트를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하고 개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올리고 저희가 만들고 서비스를 동작을 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 자체가 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상에서 동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뷰에 맞서서 한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는 첫 번째는 오픈시프트가 현재 컨테이너 마켓에 얼마나 큰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기반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시프트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안정성과 보안성, 다섯 번째는 이제 개발에 대한 편의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마켓 장악력입니다. 작년 9월에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IHS라고 하는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리서치 펌입니다. 이 리서치 펌에서는 레드햇의 솔루션은 컨테이너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해서 이런 최선의 전략을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저희 오픈시프트가 최적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파스, 즉 쿠버네티스 마켓에서 44%를 레드햇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그 밖에 그 뒤로 이어져 오는 저희 경쟁사들은 레드햇과 굉장히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아까 도커 있지 않습니까? 네. 도커가 레드햇 오픈시프트가 도커의 개념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포함을 합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의 그 컨테이너 솔루션은 이따 소개를 드리기 전에 크라이오라고 하는 표준 컨테이너 기술인데요. 이 크라이오는 도커 기반의 기술을 채용을 해서 가져온 기술이고요. 포함을 하고 있지만 도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스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포레스터, 이 매트릭스에서도 레드햇의 그 솔루션, 레드햇 오픈시프트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IDC에서도 레드햇의 솔루션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저희 한국에서도 저희 오픈시프트가 다른 타 경쟁사들과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이 딜에서의 윈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 한국 사례에서도 제일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커버네티스라고 하는 이 표준화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가장 먼저 개발 지원을 했고요. 커버네티스를 1버전부터 엔터프라이즈화해서 기술 지원했던 회사가 저희 회사와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만든 구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선진입을 했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버전업에 가장 빨리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오픈시프트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버전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 가까이 저희 레드햇의 개발자가 참여를 해서 기술 기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앞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크라이오, CRIO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기술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관련한 오케스트레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크라이오가 도커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원래는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커가 도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이 도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유료화를 했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된 거네요. 네, 민간 기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도커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도커 기반으로 저희 그 OCI라고 하는 표준 컨테이너 기구에서 만든 표준 컨테이너 기술인 크라이오를 착용을 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제 기술자 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하던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도커 이미지를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크라이오는 이 도커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도커 엔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나 전환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표준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이 플랫폼은 저희 레드햇 말고도 굉장히 많은 벤더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자체로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은 그리고 기술자분들은 이 수많은 쿠버네티스 플랫폼 중에서 어떤 플랫폼이 가장 뛰어난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개발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쉬운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레드햇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오픈소스들을 저희 레드햇이 직접 가져오고 개발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핵심 엔진으로 쿠버네티스와 크라이오를 사용을 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메쉬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이스티오를 착안을 해서 저희 기능 안에 녹여 놓았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이식을 했고요. 이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트레이싱을 위해서 예거를 이식을 했습니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을 위해서 호큘러 킵스터 카산드라를 사용했으며 로깅은 일러스서치, 플런트D, 키바나, 즉 EFK 모드를 선택을 해서 저희 내부에다가 이식을 하고 직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이 컨테이너를 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파스라는 용어는 사실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라 이 개발 영역에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는 이 개발 영역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CI/CD 툴인 젠킨스를 이식을 했으며 그리고 웹 IDE 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클립스 채 VS 코드를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으로 Git을 착안을 해서 전체 이 앱에 대한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픈시프트를 데브옵스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제 한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전 직장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제 전 직장에서는 이 레드햇 관련된 솔루션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관리를 했습니다. 먼저 버추얼 머신도 레드햇의 버추얼 머신도 있고 그리고 VMware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오픈스택으로 운영을 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AWS를 운영했으며 물론 베어메탈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는 5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 한 플랫폼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구현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포탈이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매니지 포탈은 원래 버추얼 머신에서 제공해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API들을 가지고 와서 포탈화를 시켜서 만들고요. 이 포탈에서 셀프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한 기능과 그리고 원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전체를 한 번에 모두 하나의 포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금은 이거를 CMP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포탈. 이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거 전 직장에서 굉장히 이런- 앞서갔네, 전 직장이 그래도. 그렇죠. 네. 제가 전 직장에서 있었던 그 내부 팀에서 굉장히 앞서서 먼저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 내부에 있는 플랫폼들의 API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뭐 제공해주는 EC2에 대한 API가 버전업이 되면은 그렇죠. 이 버전업을 캐칭을 할 수 있는 이 포털에서 개발이 추가 공수가 필요했는데요. 이 API가 변하는 거는 저희한테 변했다고 고지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장애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장애 상황들을 고치기 위해서 추가 개발 공수가 필요했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제 전 직장 그리고 다른 기타 저희 레퍼런스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서 오픈시프트를 도입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네.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정 벤더를 가리지도 않고 피지컬 머신, 뭐 버추얼 머신,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 같이 이 클라우드 형태에도 종속이 없습니다. 네네. 그냥 단지 저희는 리눅스가 설치가 될 수 있는 서버면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레퍼런스 중 한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저희 오픈시프트를 구성하셔서 운영을 하십니다. 먼저 개발에 대한 사이트는 애저에 있는 애저 인스턴스에 오픈시프트를 올리시고 거기다가 그 오픈시프트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올리셔서 개발에 대한 구현을 하시고요. 네. 운영은 베어메탈 서버에다가 오픈시프트를 올려서 여기다가 운영을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DR은 AWS에 있는 EC2에다 오픈시프트를 구현하셔서 컨테이너를 올리고 여기다 DR을 관리를 하시는, 또한 이 전체 스택을 젠킨스로서 관리를 하시는 정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서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런 영역으로서 저희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가 원래 구현을 했던 굉장히 구현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웠던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포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오픈시프트로 할 수 있다. 저희는 원뷰 모니터링과 이런 셀프 프로비저닝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성에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호환성 있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개별적인 컴포넌트들이 변하는 것을 계속 API로 매번 업데이트 팔로우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오픈시프트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 밑에 있는 API를 굳이 알 사용자가 필요가 없는 관리할 거네. 필요가 없어지는 아, 것이죠. 네네네. 예, 사용자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컨테이너화해서 올려서 운영을 하자라는 목적성만 가지고 계시면 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레드햇에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이 저희 사실 파이낸스 영역, 즉 금융권입니다. 근데 금융권에서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안성과 네. 안정성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도입이 정말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거를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이 쿠버네티스와 도커 기반, 도커 같은 이런 표준 컨테이너 기술은 워낙 기술이 핫해졌고 굉장히 많은 기술에 대한 매뉴얼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건 개발자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개발을 해서 쿠버네티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포션을 봤을 때 약 75%의 기업이 이 구현에 실패를 합니다. 아, 이런 통계가 있나 보죠? 네, 통계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는 쿠버네티스와 도커를 엮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이거를 설치를 할 때 OS 셋업을 해야 되고 템플릿팅 작업을 해야 되고요. 배포를 할 때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됐으며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할 때 모니터링 관리, 이미지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팔리시 관리나 DR 관리를 해야 됐고요. 실제로 운영할 때도 우리가 CLI로 무언가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팅 되어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환경으로서 관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그 쿠버네티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요. 네. 쿠버네티스와 도커를 어떻게 엮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거의 없고요. 이 환경에다가 프로메테우스 어떻게 붙여야 되나요? 네네. SE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스토리지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런 에코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이런 전체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쿠버네티스의 최신 버전을 바로 이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 최신 버전은 쿠버네티스 1.19 기반의 오픈시프트 4.6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최신 버전 쿠버네티스 몇인데요? 20입니다. 1.20? 네. 아, 네. 네, 그 기간을 저희는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쿠버네티스는 워낙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그렇죠. 배포를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워낙 핫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버전 하나만, 마이너 버전 하나만 올라가도 다른 플랫폼의 메이저 버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능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다고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보장을 해야 되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서티를 해드리고 하드닝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의 버그 픽스, 그리고 보안 패치, 저희 리눅스와의 호환성 검증, 저희가 가지고 있는 SDN과의 검증 등등에 대한 이런 작업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 전체 쿠버네티스에 대한 전체 기능을 저희 레드햇에서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코시스템, 모니터링이나 로깅이나 이미지 레지스트리나 보안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거를 CNCF에서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 전체 파스 영역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고객분들은 여기서 뭘 우리가 선택해야지라는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지? 근데 저희 레드햇은 이 CNCF 매트릭스에서 가장 탑 티어에 해당하는 이 솔루션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식을 해놓고 이런 기능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전체 영역을 모두 레드햇이 기술 지원을 하는 영역으로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전체 관리를 하기 위한 이런 자동화의 영역을 저희 앤서블 그리고 테라폼을 이용을 해서 전체 OS를 프로비저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전체 스택 가장 밑에 쿠버네티스부터 쿠버네티스 밑에 있는 OS부터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서비스 레이어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을 하기 위한 미드레이어 레이어까지 저희 전체를 레드햇이 기술 지원을 한다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어려운 스택들을 만약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인터넷도 되는 환경이라면 하루 내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좀 제한된 환경이고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5일에서 10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파스 컨테이너를 도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운영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 변화 관리의 영역인데요. 이 변화 관리에 대한 영역을 저희 레드햇에서 이런 교육 서비스로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 보이시는 교육 서비스는 저희 레드햇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교육 서비스고요. 네. 물론 무료로 만약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추후에 소개해드릴 이 비대면 POC를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이전에 먼저 오픈시프트의 형태를 보고 싶으시면은 run.openshift.com에 들어가셔서 한번 클릭을 해보고 배포를 해보는 형태로도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시프트 소개 중 마지막입니다.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개발 환경은 이미 90%가 클라우드로 이전이 되었고요. 이미 3분의 2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셋업을 하던 컨피그레이션을 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고요. 원래 우리가 사용을 하던 디벨로퍼 툴들, 예를 들어서 이클리스나 비주얼 스튜디오나 네네. 이런 스튜디오 같은 로컬 환경에 맞는 개발 툴들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큰 이슈인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레드햇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드레이어를 전체 이미지화해서 미드레이어를 올려서 제이버스 미드레이어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스택들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는 이런 이미지로서 배포를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드파티, 저희 ISV라고 하는 전체 영역을 저희가 직접 이미지
협업을 해서 이미지를 말아서 올려서 서티라는 영역에서 이미지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제 버전으로 제가 현재 배포되어 있는 이미지 개수를 세보니까 4,5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장 많은 수의 이미지를, 서티된 이미지를 제공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메쉬 기능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이제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이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이런 파스 환경이 없었을 때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드웨어를 발주하고요. 운송을 하고요. 그리고 세팅을 하고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빌드 테스트 프로세스 이후에 스테이징 환경을 한 다음에 운영 환경으로 적용을 하는 굉장히 많은 리드 타임이 있었습니다. 이 리드 타임을 컨테이너 환경하고 파스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포탈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구성을 하고요. 개발을 하고 빌드를 할 때도 빌드 서버 없이 자동으로 컨테이너 빌더가 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영 환경으로 쉽게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타임 투 마켓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발 플랫폼으로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뭐 이게 뭐 중견기업 이상,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개발할 때,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오픈시프트, 데브옵스 같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데가 이제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는 지금? 추세는 제가 지금 시장을 보기에 많은 고객분들이 파스 컨테이너 뭐 신기술이니까 우리도 천천히 검토해야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제가 만나는 개발자분들과 제가 만나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한 반수 이상은 컨테이너는 이미 다 도입을 하셨고요.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이제 한번 검토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더 빨리 이 시장이 더 다가오는 것 같고요. 이미 성숙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픈시프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오픈시프트가 버전 4.6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오픈시프트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까? 방향성이. 네, 이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쿠버네티스와 도커, 그러니까 저희 크라이오를 엮는 이 핵심 엔진도 물론 개발이 많이 될 건데요. 특히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많이 집중을 한 영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을 위한 위의 서비스 레이어입니다. 즉 서버리스나 아니면 서비스 메쉬 이런 혹은 ML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을 엮기 위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서버리스를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검토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은 이따 Q&A 시간에 같이 두 번 세션 끝나고 나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세션 이제 오픈나루에 두 분의 전문가분들 전준식 이사님하고 최봉근 대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우리 오늘 요 데모는 우리가 이제 상담 설문에서도 네. 그 비대면 POC 저희가 받을 거지만 이제 비대면 POC에 들어가는 항목들입니까? 오늘 네,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비대면 POC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비대면 POC하고 오늘 하는 건 뭐가 다른 겁니까? 비대면 POC에서는 아무래도 풀 버전의 그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짧다 보니까 압축된 동영상과 설명을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데모는 한 몇 개를 준비해 오신 겁니까? 데모는 4개를 오케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첫 번째는 MSA 아키텍처를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MSA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MSA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장애로 이어지지 않고 부분 장애로 될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요. 마이크로림이 다 잘라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데모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카나리 배포라고 하는데 실제 아주 작은 부분만 미리 배포를 해보고 그것이 성공하면 전체를 배포하는 이런 배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MSA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저희가 이제 쿠팡에서의 발표 자료를 가지고 캡처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쿠팡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전체 페이지가 한꺼번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모놀리스라고 하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DB의 통 앱. 네, 맞습니다. 통 시스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별점 주는 서비스 하나만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 전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제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영향도를 어떻게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또 아주 유능한 슈퍼 울트라 개발자를 뽑아서 아주 어려운 코드를 막 30분 만에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기에 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주일 만에 배포되는 이런 과정도 네, 겪는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검색팀, 이 부분은 멤버팀, 이 부분은 카테고리 아까 팀. 이렇게 그냥 박싱된 거, 네네. 박싱된 부분이 다 마이크로 서비스네요. 네, MSA의 하나의 팀이 그것들을 담당하도록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부하가 몰리는 서비스 자체 부분적으로 스케일 아웃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각 팀별로 변경사항들을 빠르게 작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팀별로 전문성도 계속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연결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성하다 보니까 테스트가 어려웠고 또 담당자를 찾기도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로는 11번가에서 MSA 전환 사례를 또 정리해 봤는데요. 나의 과감한 수정은 전사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증이네요, 간증? 네, 간증 묻고. 맞습니다. 그리고 배포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에 밤샘 배포하고 또 복원하고 장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프레임워크 자체가 JDK 1.6에 스프링 프레임 버전 몇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아까 쿠팡의 사례하고 비슷하게 요거는 이제 북인포라는 MSA 애플리케이션 예제인데요. 네. 이 예제를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메인 화면은 파이썬으로 개발된 것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도서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들은 루비로 개발된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도서 리뷰를 보여주는 것은 자바로 개발된 것이 사용되고, 여기 별점을 보여주는 것은 노드.js라는 각각 이렇게 다른 랭귀지로 개발된 네. 페이지들을 구성해서 MSA 아키텍처로 한 화면에 도서 정보를 보여주는 것들을 구성하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첫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이것 중에서 여기 별점을 표시해주는 Node.js 마이크로 서비스를 장애를 일부러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MSA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지금 여기 보시는 별점을 주는 서비스를 일부러 일부러 장애를 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완전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같으면 전체 장애가 일어나서 페이지가 아예 보이지 않았겠지만 전체 페이지가 안 보여졌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화면을 계속 리프레시 하더라도 화면은 보이고 단지 여기 보이셨던 별점이 안 별점만 보이네. 표시되지 않는 이런 네. 상황이 네. 되게 됩니다. 그래서 MSA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장애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키알리라는 모니터링 툴에서 보시면 이 서비스가 장애로 접속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데모를 보시면 두 번째 데모는 어떤 특정한 사용자에게 특정한 버전을 보이도록, 아까 별점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별점 버전 1은 별점이 아예 없는 겁니다. 별점 버전 2 개발된 것들은 별점을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것들로 개발했고요. 별점 버전 3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별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버전 3의 개발 것들을 오픈하루라는 사용자로 로그인했을 때는 이 빨간 별점만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설정 내용인데요. 이 오픈나루라는 사용자만 버전 3로 빨간 별점을 표시해라 라는 네, 네, 설정을 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코드도 아까 되게 쉽네요. 코드도 보니까. 네, 설정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 사용자는 이렇게 별점이 보이기도 했다가 까만 것이 아, 보이기도 네네네. 했다가 빨간 것이 보이기도 했다가 합니다. 오픈나루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계속 리프레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빨간 점이만 보이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버전을 테스트해보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모 시나리오를요. 네.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잘 짜셨는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책 해가지고. 저희 모든 어? 직원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 데모의 내용을 결정하고 합니다. 아주 데모 그 시나리오가 네. 아주 알기 쉽게,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네, 딱 잘 짜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 세 번째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데모는 어. 카나리 배포라는 배포 방법에 대한 데모인데요. 자, 일단 카나리가 뭡니까? 일단 카나리아라고 알고 있는 카나리아 새라고 네. 생각하시면 저희 집에서 되죠. 키워요, 카나리아. 아, 네, 두 마리 그렇습니까? 키워요. 네네. 네, 카나리아는 이제 석탄 광산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가지고 맞아요. 가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IT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전체 사용자들에게 다 배포해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한 사용자들에게 몇 %만 배포를 해보고 그것이 성공하면 전체 적용하는 네네. 이런 방법을 카나리 배포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별점 중에 별점이 없는 것을 90% 정도의 사용자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까만 별점이 보이는 것들을 10%의 사용자만 그 다음 빨간 별점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을 보시면 버전 1에 별점 없는 것들은 90%로 버전 2의 까만 별점은 10% 정도로 분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소스 코드. 요 이게 뭡니까? 이 코드는 랭귀지가. 야물이라는 야물. 포맷이고요. 어쩐지 쉽네. 네, 야물이라는 포맷이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오픈시프트나 그러니까요. 쿠버네티스의 자원들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코드가 네. 야물에서도 설정 가능하지만 아까 보신 네. 키알리라고 하는 콘솔에서도 그냥 GUI로도 설정이 네. 가능합니다. 네.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일반 사용자들한 설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설정을 적용하고 나서 화면을 이제 계속 리프레시 해보는 건데요. 네. 리프레시 했을 때 여기 글자가 좀 작으니까 저희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됐을 때는 이렇게 4.8 RPS 정도로 균등하게 분배가 됐지만 그 설정을 적용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9대 1대 0 정도 그러니까 요청이 더 많다면 더 근접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카나리 배포까지 데모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는 이제 오토 힐링의 데모인데요. 구글에서 쿠버네티스를 만들었고 실제로 구글의 서비스들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글의 컨테이너는 몇 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거 뭐 컨테이너 몇백만? 네. 네, 구글의 Gmail, 검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다 컨테이너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20억 개 이상이 새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구동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이니까. 제가 너무.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개수가 만약에 10,000개 정도만 되더라도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어디서 장애가 나는지를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자동화밖에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자동화라는 것들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씩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맥스, 찰리, 초코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얘들이 만약에 병에 걸려서 아프면 어떻게 하게 되죠? 아프면 일단은 그 애완동물 그 병원에 네. 데려가야죠. 데려가서 치료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는 가축은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없고 귀에 태그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가 아픈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빠르게 격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네. 전염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클라우드 환경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렇게 아프고 병에 걸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어떻게 복구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사님, 네. 저번 주보다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표현하시는 방식이라든지 이것이, 네. 저번 주보다 엄청나게 버전업이 확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출연이니까. 오픈나루 아주 실력 좋은데? 네네. 그래서 테스트 구성은 컨테이너 환경에 JVM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이런 구성입니다. 네. 데모를 통해서 간단히 보시면, 먼저 저희가 직접 이제 명령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삭제를 해봤습니다. 삭제를 하니까 바로 컨테이너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삭제를 해봐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가 바로 내려가고, 네. 또 새로운 컨테이너가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드는 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오픈시프트가 자동으로 만들었고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내린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에러들도 있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아웃 오브 메모리를 유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돌려서 부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있으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날 거고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서 이것들을 감지해서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중지시키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장애가 나더라도 그 장애를 사용자가 직접 개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가 장애를 감지하고 장애를 자동으로 복구해줘서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컨테이너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모는 저희가 바톤을 넘겨서 최대리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로그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한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자, 근데 컨테이너 환경에서요. 로그를 왜 통합해서 관리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 내용이 있는데. 그래요? 역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네. 이제 앞에서 MSA 환경으로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쪼개야 된다. 부하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해서 컨테이너를 늘렸다 줄였다 자동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기존 환경 대비해서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수십 배, 수백 배 늘어나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한번 저희가 오픈시프트 상에서 EFK 모니터링 스택을 배포하고 EFK를 통해서 컨테이너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모니터링을 보기 전에 기존 환경에서의 모니터링을 로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면 이제 가상 환경에서? 네, 가상 머신 환경에서는 이렇게 업무별로 이렇게 웨바스 DB가 구성되어 있을 거고 전사적으로는 업무가 대여섯 개 정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면 회사에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대상이 100대 이상 되는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서버에 들어가서 로그를 보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절차를 통해서 SSH를 접속하고 네. 해당 OS의 ID 패스를 확인해서 로그 디렉토리를 찾고 그 로그 디렉토리 안에서 특정 문자열을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것도 내가 특정 인스턴스에 어떤 파일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면 이런 절차를 한 번만 하면 되겠지만 이제 10개 이상 되는 인스턴스에서 어디에서 어떤 로그가 발생했는지 찾는다고 하면 네네. 이런 절차들을 10번, 20번, 100번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VM 환경 대비해서 컨테이너 환경은 이것보다도 더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질 텐데 그렇죠. 어떻게 로그를 모니터링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일단 호스트 OS의 플루언트D라는 로그 수집 데몬을 데몬셋으로 배포를 하고요. 이것들이 호스트 OS와 서비스한 컨테이너들의 로그들을 수집해서 엘라스티서치로 전송을 하고 사용자는 키바나를 통해서 엘라스티서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를 한 곳에서 통합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픈시프트에서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EFK 모니터링 스택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배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키바나 대시보드가 뜨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FK 모니터링 스택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특정 인스턴스의 어떤 로그를 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지금 데모에서는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특정 파드의 이름을 선택해서 그 파드에서 발생한 로그만 보는 걸 지금 필터로 걸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기존 환경 대비해서 여러 뭐 이동 없이 ID 패스도 이런 것 없이 한 화면에서 전체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로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그인 업무에 로그인이 성공하면 true라는 로깅을 찍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에 실패하면 false를 찍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키바나에 다 로그들이 수집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만 보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네. true와 false의 비율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독성이 좋다. 기존 환경 대비해서도 네네. 가독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커스텀 대시보드를 저장을 해서 이런 검색 조건들에 대해서 언제나 지금 로그인 현황을 바로 사용자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바로바로 이렇게 네. 90%, 10% 미만의 사용자는 로그인 실패하고요.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데모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데모를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상 머신을 띄워야 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업무 시스템은 윈도우 환경이 필요하고 컨테이너화 시키기엔 너무 무겁다. 아니면 소스 코드가 없어서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어렵다. 이런 업무들이 있을 텐데 기존의 환경에서는 그런 쿠버네티스 플랫폼과 가상화 플랫폼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컨테이너 플랫폼 안에서 VM을 만들고 배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의 테스트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안에서 가상 머신을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오퍼레이터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레드햇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 쿠브버트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오퍼레이터입니다. 간단하게 오퍼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오퍼레이터가 설치되고요. 저희가 말하는 이 오퍼레이터라는 이 오퍼링이 원래 기존의 오픈소스를 운영한다면은 직접적으로 다 붙이고 그리고 구성을 하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건 저희가 구성해 놓은 기반 스크립팅화에서 쉽게 우리가 기능들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동화된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터를 설치한 다음에는 이제 기존 컨테이너 환경과 동일하게 기존 VM웨어 RHV 환경에서 운영했던 것과 동일하게 가상 머신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건데요. 이 안에서 기존 뭐 VM웨어 RHV와 같은 상황과 동일하게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OS 이미지를 업로드하고요. OS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제 기존 환경과 동일하게 CPU, 메모리, 디스크 얼마 줄 거냐 이런 설정을 적용한 다음에 가상 머신을 한번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가상 머신이 뜨지만 컨테이너 위에 뜨는 것을 컨테이너가 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윈도우 이미지를 띄웠으니까요. 윈도우 설치 마법사가 제대로 잘 구동되고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안에서 지금 윈도우 설치 마법사가 뜬 거죠. 네, 오픈시프트 콘솔 아니니까요. 컨테이너 플랫폼 안에 설치 마법사가 뜨고 기존의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설치가 쭉쭉 진행되고요.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가 4코어에 2코어에 메모리 8기가를 줬는데 실제 시스템 인포라는 명령어를 쳐서 제대로 설정이 적용됐는지 자원을 갖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프로세서 2개에 메모리 네네. 8기가 정상적으로 적용된 거 확인했고요. 지금 이 환경은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검색이 되는 거 확인했고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플랫폼 안에서 윈도우 VM을 생성해서 관리하는 것을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대면 POC의 일부분을 이제 풀 버전이 아니라 그죠? 네.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비대면 POC를 이제 저번 주에도 신청한 분들 꽤 많았는데 네. 오늘도 신청하신 분들은 그러면 한 얼마 정도의 기간을 하게 되는 겁니까? POC를요? POC는 2주, 2주 네, 2주간 진행되고요. 비대면으로? 네, 2주간 진행되고 네. 저희가 세미나 하루 일정으로 하고 어. 이런 데모 시연 하루 일정으로 하고요.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핸즈온 하실 수 있는 기간을 네네네. 오케이.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분, 각자 한 분씩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씩, 맨 끝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레딧이나, 한국 레딧이나 또 오픈날에서 또 전문가분께서 답글 남겨주셨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여기 특히 설문에서 여러분들 비대면 POC, 오늘 그 레드 오픈시프트 비대면 POC 관련된 상담이나 아니면 요청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지아님, 보여주신 카나리 배포 데모는 당사에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A/B 테스트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카나리 배포뿐만 아니라 뭐 A/B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블루그린 배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님, 오픈시프트를 폐쇄망에서 구축하는 기업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편인가요? 네,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주로 저희가 미러라고 하는 형태에서 외부에 있는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내부에다가 필요한 이미지만 따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의 오픈시프트는 그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외부 인터넷에 있는 레지스트리가 아닌 내부에다가 따로 이미지를 저희가 미러를 떠서 놓은 그 환경에다가 바라보게 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또 이미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는 뭐 주마다 한 번, 월마다 한 번씩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이 금융권들이 이제 폐쇄망이 많잖아요. 네. 네네, 보면. 윤성호님, 레드에서 전환했을 때 제니퍼와 맥스 케이지의 주요 기능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네. 그것이 무상으로 제공되는지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오픈마루 APM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APM으로 여러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이 뭐예요? 오픈마루 APM입니다. 오픈나루 APM? 오픈마루 오픈마루. 네. 회사 이름은 오픈나루고, 네. APM 이름은 오픈마루고. 네,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무상은 아니고요.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오픈나루의 APM인 오픈마루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 그건 뭡니까? 다른 APM에 비해서. 뭐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한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실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구축된 뭐 와스를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자원 같은 것들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장애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니터링 도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윤성호님, VM웨어와 시트릭스 두 개의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해서 VM을 운영 중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픈시프트로 전환했을 때 호환성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 먼저 VM웨어나 저희 레딧이 가지고 있는 RHV 같은 경우는 저희 오픈시프트와 호환성이 풀리 구성이 되어 있어서 VM웨어나 RHV API를 써서 VM 찍는 것까지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네네. 시트릭스는 그런 기능까지는 구현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시트릭스에도 저희 레딧 리눅스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네.
또 윤소님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쪼갰을 때 몇몇 마이크로 서비스가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하나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죽었다면 그와 연관된 마이크로 서비스의 동작은 가능할까요? 윤성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MSA를 구성을 할 때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고요. 그거를 저희가 브로큰 커플링이라고 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MSA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네. 박영길님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서비스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좀 전에 데모에서도 잠깐 보여졌을 텐데요. 네. 키알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이스티오 프로젝트 오픈 시프트에서는 이제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키알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관계도를 보여주고 그 관계의 요청 건수, 뭐 TPS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김우태님께서 아까 첫 번째 데모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를 극단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각 앱별로 다른 언어로 개발한 것을 보여준 것을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이거 일일이 다 모든 것을 다 다른 걸로 다 개발하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너무 그냥, 당연히 그럴 겁니다. 폴리그라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MSA의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네. 다양한 언어들 간에 서로 MSA를 구성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서원주님께서는 아주, 이분께서는 이제, 이런 것에 많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근데 쿠버네티스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일단, 네. 쿠버네티스가 뭐냐? 네네. 쉽게, 제일 쉽게, 이거를 이후에 저번 주에 개념 뽕이기 정의가 한번 들으시면 좋은데. 어쨌든, 보시면 좋겠지만 그 네. 내용 중 하나가요.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우리 리눅스를 경량화를 한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컨테이너가 직접 동작을 하고 서비스를 올리기 위한 모든 컨트롤, 즉 이거에 대한 뭐 스케줄링, 힐링에 대한 부분, 아니 스케일링에 대한 이런 관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 관리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업들이 이제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 모든 작업들이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하니까. 네. 엄청난 많은 컨테이너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뭔가 다 통합적으로 매니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거죠. 네. 윤성호님은 카나리 배포 개념은 정말 흥미가 많이 가는 내용인데요. 배포를 규모별로 자동화해서 배포시켜서 테스트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저희 미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주로 시행을 하는 이 PM 작업이라고 하는 한 번에 배포를 해버리는 이런 작업은 굉장히 사람 리소스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업무들인데 이를 개별 서비스들이 각각 롤링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호님, 오픈시프트에서 3개월 정도 이전 버전의 쿠버네티스로 검증한 뒤에 아까 하드닝 올린 이후 혹시라도 쿠버네티스 호환 문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레딧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지요. 네, 당연히 해결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 레딧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님은 쿠버네티스 파스 플랫폼 중에 VM웨어의 탄수하고 오늘 소개해준 레딧의 오픈시프트의 차이점 무엇인지. 차이점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오픈시프트에 대한 장점 중 개발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 스택들, 그거에 대한 기능의 성숙도에 대한 차이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종님, 오픈시프트 플랫폼이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넘나드는 것 같은데요. 오픈시프트 관리는 하드웨어 담당자가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도 실제로 하드웨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전사적으로 DevOps라고 하는 형태로의 이 운영 프로세스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근데 사실 오픈시프트에 대한 관리 요소, 인프라적인 요소는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가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 그리고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저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유일한님,
아까 말씀하셨던 CPM의 구축 사례, 개발은 애저로 하고 운영은 베어메탈, DR은 AWS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개괄적으로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사실 이 애저하고 AWS하고 전체 운영하는 팀은 따로 있고요. 이 전체 데브옵스에 대한 오픈시프트에 대한 운영하는 팀은 또 별도로 있어서 각각 애저와 AWS, 베어메탈에 구성되어 있는 오픈시프트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님, 오픈시프트는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데브옵스 도구 체인을 추가해서 개발자가 이미지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지요? 네, 일단 데브옵스 도구 체인, 툴 체인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젠킨스가 있고요. 그 안에서의 전체 CI/CD를 관리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말씀하신 이미지에 대한 수면 관리는 저희가 따로 이 쿠버네티스의 기능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영님, 컨테이너로 오픈DB 이외에 오라클 같은 상용 DB를 구현한 사례도 있나요? 이 오라클 같은 저희 상용 DB가 사실 저희 컨테이너 시장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컨테이너는 스테이트 리스, 상태 저장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저희 그렇죠. 정책 그리고 네네. 기본 사상이고요. DB는 상태를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상태를 저장해야 되는 게 이런 사례인데요. 근데 오라클이나 뭐 특정 벤더의 이런 DB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로 오픈시프트에는 이런 뭔가 레거시한 DB, 큰 DB보다는 스케일링이 보장되어 있는 DB 혹은 노에스케일 같은 이런 형태가 많이 구성되는 편입니다. 네네. 김우태님, 오픈시프트에서 MSA에서 서비스 메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픈시프트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메쉬가 가능하면 별도 API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API 게이트웨이는 있는 상태에서 체이닝만 해준다고 봐야 되는지요? 네, 이 각각의 이제 서비스들이 API 통신을 할 때 통신은 그냥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메시로서 통신을 전체를 관리를 하셔도 좋은데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API 게이트웨이나 매니지먼트 같은 무언가가 관리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웹 쇼핑몰 시스템의 결제 시스템 같은 사용자의 인증을 하고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저희의 플랫폼인 3스케일이라고 하는 API 게이트웨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픈시프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별도의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한영님, 오픈시프트를 구축하고 사용하기 위한 환경에서 OS 영역 이외에 종속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레드햇에서 서티파이드 된 환경이 따로 있는지요? 예, 레드햇에 서티파이드 된 환경이 있고요. 이것은 뭐 하드웨어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이퍼바이저 영역에서의 서티파이드 된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한국 고객분들은 저희 서티파이드 된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윤성호님, 모든 유닉스, HP나 AIX, IBM 환경을 다 오픈시프트로 변환과 프로비저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약사항이 있는지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이 전체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리눅스가 설치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에 설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저희 IBM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리눅스 원이라고 하는 제품으로서 유닉스 장비에도 이렇게 저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업을 맺고 있긴 한데요. HP나 기존의 AIX 같은 서버들에는 오픈시프트가 동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강우님, 오픈시프트 플랫폼은 백업을 어떻게 하는지요? 온프리미스 서버에 설치된 인프라를 백업하는 옵션이 있나요? 백업? 네, 오픈시프트는 전체 백업을 해야 되는 뭐 당연히 서드파티 제품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주로 이 백업하는 것을 오픈시프트의 전체 구성 요소 중에서 상태가 저장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tcd라고 하는 상태 저장을 위한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야물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스크립팅을 해서 별도의 이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서 백업을 하고 DR을 구성을 하는 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박완주님, API를 활용한 레거시 연동으로 업무 효율성 및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네, 이거는 네, 좀 개괄적인 너무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네. 네네. 류영환님, 윈도우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네임스페이스 분리 개념이 아닌 전 가상화에 가까워 컨테이너의 장점인 경량화는 가져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윈도우에서 ISS와 같은
서비스만 컨테이너로 구동해서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거는 좀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윈도우 이런 컨테이너를 시연을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사실 윈도우라는 이런 OS를 저희가 뭔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윈도우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넷 기반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혹은 MS SQL 기반으로 개발된 이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옮길 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눅스 컨테이너로 동작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윈도우 VM을 띄워서 저희가 동작을 시키는 형태로 쿠버네티스가 관리를 한다라는 목적성으로서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은 또 아주 경량화된 단넷 코어만 가지고선 포팅이 가능하시다면 단넷 코어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단넷 코어만 돌리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전환이 필요하시겠죠. 네네. 김태우님, 아까 그 폐쇄망에서 그분 추가 질문인데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그러면 레드햇에 쿼일을 사용하는지요? 아니면 도커 레지스트리나 하버를 사용하는지요? 네, 뭐 다 사용하실 수 있긴 한데요. 네. 저희 레드햇의 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미지, 저희가 그 도커 이미지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보안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도커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고 그 안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지 랜섬웨어가 심어져 있는지 누구도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보안 스캐닝을 하기 위한 도구로 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규님, 네트워크 티밍처럼 배포하는데 이상 없이 처리하는 제품 특징이 있는지요? 네트워크 티밍? 네트워크 티밍이 뭔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였고요.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좋은 점 하시면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임 대표님부터. 저는 이 보안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박영길님. 박영길님. 네. 네. 전 이사님. 저는 카나리 배포와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윤성원님. 윤성원님. 네. 네, 저는 그 오픈시프트 백업 관련된 질문 해주신 네. 김강훈 님이셨나요? 제가 빨리 넘어가서 아. 못 봤는데. 김강훈님. 임광훈님. 네, 임강훈님. 네. 자, 임강훈, 그 다음에 윤성원. 윤성원, 박영길. 박영길. 네. 자,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준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설문 지금 마저, 특히 이제 비대면 POC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비대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저번 주하고 오늘에서 2주 연속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걸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먼저 임 대표님부터. 네. 네, 2주간 저희 컨테이너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전달드렸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도입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은 저희 레드햇과 그리고 오픈나루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비대면 POC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풀 버전의 상세한 설명을 비대면 POC를 신청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저 오픈시프트하고 쿠버네티스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는데요. 나중에 비대면 POC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POC는 특정한 회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일반적으로 네. 오프라인에서. 근데 비대면 POC 같은 경우엔 이것도 그러면 1대1로 하시는 겁니까? 1대 N으로 하시는 겁니까? 비대면 POC. 1대1로 1대1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네. 특정 회사를 생각해요. 네. 그 굉장히 사실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마음의 얘기를 다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거 잘 보내시고, 지금 다시 또 코로나 또 높아진 것 같으니까 항상, 연말인데 모임 최대한 자제하시고, 마스크 항상 끼시고, 네. 저희도 언제나 이렇게 마스크 없이 방송하는 날이 언제 올지, 이거 정말 이렇게 오래 가네요. 네네. 하여튼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